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오늘은 정묘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정묘일주의 직업의 특성하고 그리고 정묘일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병화의 기능은 제가 분산하는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병화가 하는 일은 분산하는 기운으로 경금이라는 열매에 부피를 키우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화는 응집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경금의 내실을 다지는 그런 역할을 해서 경금이라는 열매의 당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분산하는 기운으로 부피를 키웠다고 한다면요. 정화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그 특정 부위에다가 열이나 빛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이 정화를 지지로 내리면 오화인데요. 오화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제가 지장간에 병기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마 그런 실험 다 해보셨을 텐데요. 낮에 태양이 막 찔 때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볼록 렌즈를 통해서요. 이 태양빛을 모아서 이 한 점으로 모이면 종이를 이렇게 깔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태양빛이 다 모이죠. 모여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제 이거는 빛이 열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이 나는, 그래서 이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병화를 정화라는 열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용이죠. 그러면 요 볼록 렌즈가 기토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빛을 기토에 의해서 정화라는 열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병화와 정화의 차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병화는 태양이고 높은 곳에서 느긋하게 전체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일정한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반면에요. 정화는 모인 다음에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 곳에다가 자신의 열을 막 방사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빛을 전달하죠. 정화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 정화를 가졌다고 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행동이 민첩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화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화를 보통 촛불, 화롯불, 난로, 용광로 이런 데다가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정화라는 그 빛이 여러 군데 많이 쓰이거든요. 전파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이 정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레이저 같이 한 곳에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정화. 이 정화에는 전기의 물상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라는 건 불빛으로 어둠이라는 우리 깜깜한 곳에 만약에 이 정화를 비춘다 그러면 그 정화 빛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드러나는, 밝혀지는, 근데 전체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겠죠. 정화가 비추는 그 공간이 이제 밝혀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그 마음을 투시해보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쓴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람의 인체를 투시해가지고 인체 내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의사의 그런 직업물상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남성적이죠. 태양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글자라고 한다면요. 정화는 여성적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의미하겠죠. 지지로는 묘목이에요. 묘목은 우리 땅이 있으면 여기 임목이라는 뿌리가 땅을 뚫고 밖으로 나온 게 이게 묘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임목은 제가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수나 임수가 있어야지 임목이라는 뿌리를 잘 내려서 뿌리가 튼튼해야지 나중에 멋진 나무로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묘목은 일단 땅 밖으로 이미 나온 글자입니다. 그렇다는 건 뿌리가 아니라 이제 잎으로 밖을 향해서 나가는 좌우 확산하는 그런 기운이 이제 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집을 하는 수기는 이 묘목의 좌우 확산을 사실 더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좌우 확산을 도와주는 개수나 자수가 오히려 묘목에게는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밖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확산을 통해서 이제 할 일은 묘목은 사화로 꽃을 피워야 합니다. 꽃을 피워야지 이 사화 중에 경금이라는 열매가 이제 맺힌 거잖아요. 그 다음에 5화월에 이 경금 열매가 단단해지기 시작해서 5미를 지나서 이제 신월에 경금이라는 열매로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은 사실 생명력이 강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생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수기가 없다. 그런데 금이나 화기가 너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 묘월 자체가 좀 굉장히 힘이 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기를 어느 정도 채워준다고 한다면 사실 묘월은 묘진 사오미로 똑바로 흘러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묘목은 사화로 꽃을 피우고 이 신금이라는 열매를 맺는 그런 흐름으로 가서 이게 제가 양의 세계의 목정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묘목 자체는 이 신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에 공문이라는 의미가 있고 뭔가 공적으로 쓸 경우에 좋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묘목 지장간을 보면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묘월이라는 건 갑에서 을로 변화하는 그런 계절을 의미하죠. 그러면 갑이라는 글자에서 을이라는 글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갑을은 정화 대비 정인, 편인이죠. 그러면 정인에서 편인으로의 변동 변화이기 때문에요. 인성이라는 건 정화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공부의 변동 변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공부가 중도에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갑에서 을로의 변동 변화라든가 아니면 거꾸로 을에서 갑으로의 변동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중도에
갑자기 바꾸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 자체에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갑이라는 공부도 하고 싶고요. 을이라는 공부도 하고 싶고 이 공부 저 공부 다 하고 싶은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너무 오래 하거나 많이 하는 경우보다는요,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꾸는 문제 때문에 지속력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 묘목이 있는 자리는 그 자리의 육치는 어떤가요? 좌우 확산을 잘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부지런한 그런 육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응집을 시작한 정화하고요. 좌우 확산을 시작한 묘목이 서로 만나서 정묘간지를 이루었습니다. 정화는 병화라는 꽃이 활짝 핀 다음에 정화를 오므려서요, 이제 열매를 이제 맺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묘목은 지지 공간에서 이제 어린 싹으로 드러났잖아요. 이제 좌우 확산을 시작하겠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묘목의 성향 자체는 순수합니다. 그리고 어리겠죠. 그러면 겉모습 자체는 뭔가 일단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젓할 수 있죠. 성향 자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의젓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지지는 순수함이에요. 그리고 열이겠죠. 묘목이니까.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좌우 확산이에요. 이것저것 펼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의젓한 척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모습하고 속모습이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묘목이 천간으로 드러날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에 따라서 정화가 활용하는 게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묘목의 좌우 확산을 겉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 확산하세요 하겠죠. 흩어져 있는 거를 정화는 모아서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학교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이 막 뛰놀고 있을 때 모이세요 하면 아이들이 이제 다 선생님 앞으로 와서 막 줄을 서서 모이잖아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교육으로는 알맞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이 정화가 묘목한테 잔소리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묘목은 일단 사실 병화를 보고 활짝 꽃을 피우고 싶어요. 근데 정화를 만났죠. 그러면 묘목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못마땅한 그런 입장이고요. 정화 입장에서도 묘목이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교육으로 잘 쓴다 그러면 교육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이 정묘일주는 가장 좋게 쓰이는 게 정화가 묘목을 철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린 제자를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교육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선생님하고 제자 간에는 나이의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이 정묘간지가 있다라는 그 궁의는 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묘목 입장에서는 정화를 잘 따르겠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서로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정묘간지가 있는데 만약에 수목이 강한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이 수기가 목을 키우는 수생목의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묘목이 나중에
신이라는 열매의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생목으로 목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요. 교육이나 공직에 알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에 신금이나 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런다면 정화는 이 묘목을 이용해서 묘신, 을경합으로 이 배운 걸 이용해서 물질 활동을 하는, 자신의 인성을 이용해서 열매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공부를 통한 자격증이나 인성 문서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묘목이 이렇게 정묘간지가요, 문제가 지지로 유금을 보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묘유충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서로 어떤 기운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묘유충의 문제는 이 묘목이라는 생기가 좀 상하는 그런 문제로 활동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묘목은 인간관계를 맺는 글자다라고 했는데, 이 묘유충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의미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가 남자다라고 한다면요, 부인성은 금이 되겠죠. 근데 일지궁에 묘목이라는 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묘목의 모습으로만 본다면 이 묘목은 자화확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인이 부지런한 배우자의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정화 입장에서는 묘목 안에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생해주는 엄마와 같은, 다 알아서 해주는 배우자의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배우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바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인성인 금 입장에서 본다면 일지궁에 묘목이라는 모친의 그런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하고 목하고 충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재성과 인성의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글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고부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이 강한 구조다, 이 정묘일주 남자분인데 금이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일지궁의 이 묘목은 금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자신이 공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서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정묘일주라는 건 이 묘목은 37에서 45세 사이니까요, 이 시기에는 자신이 이 묘목을 가지고 금을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금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을경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프랜차이즈 쪽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는요, 이 투자 자체가 좋은 결과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정묘일주가 여자다라고 한다면요, 남편성은 수기가 됩니다. 그러면 수기는 이 묘목을 생하잖아요. 그러면 수생목의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남편은 수생목, 목생화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의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수생목이니까 묘목이 식상의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37, 45세 사이, 이 묘목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는 남편이 하는 일에
형태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묘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